안녕하십니까. 달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뭐 우울한 소식부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의사협회는 정부의 그 3대 안을 최후 통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 조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4대 패키지에 대한 수정과 보완, 그리고 그 전공의들에 대한 그 정부의 법 조치에 대한 완전 취소,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회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즉각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침부터 서울대를 비롯해 가지고 내일은 의사협회, 또 다른 그 빅5 병원들이 순차적으로 의료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어떻게 그 대치 국면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 충돌 국면으로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들과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료 대란 현황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업로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어떤 여론전이 지금 서로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 지난 6월 11일, 13일에 조사된 갤럽의 6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66%였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25%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니까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답변이 76%였는데 현재는 66%로 한 10% 정도 감소가 된 어떤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 어떤 국민들이 그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좀 즉흥적인 판단을 했는데 의사단체의 설명과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아마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25%로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의료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는요, 정부 책임이 38%, 의사 책임이 48%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계에서는 숫자보다는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같은 숫자를 놓고도 아주 상반된 해석이나 결과를 유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의 깊이라 할까, 해석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 책임이 38%, 의사 책임이 48%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정부 책임을 38%로 물었다는 것은 정부의 어떤 여론 홍보 능력이라든지 인력 동원 능력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저는 여기에 가중치가 적어도 한 5배 정도는 더 가중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태의 책임은 정부가 200%, 의사단체가 50%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 거점 국립대에서도 의대 정원 조정 지난번에 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의견이 지금 돌출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정부의 그 어떤 입장이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의 그 어떤 입장이랄까 그런 걸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보수 언론의 경우 동아일보에서만 의사 파업에 대한 사설을 실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의사에 대해서, 파업을 하는 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8대2 정도로 의사 단체를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약간의 말하자면 양비론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중앙일보에서는 사설이 없었고요. 지난 14일자 그 신문을 보면, 지난 금요일자입니다. 조선에서는 역시 의사를 비판하는 그런 사설을 실었고, 매일경제신문은 14일 날 의대생이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과 정부와 대화를 권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아무런 말하자면 임팩트가 없는 그런 사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설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는 답을 일정 부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정부는 지난 2월 3월 그 무렵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의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불가능하고 타협도 불가능한 그런 정책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사단체나 의대생이나 전공의들로서는 정부의 그 조치에 순응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굴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의 선택밖에 남아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의대생들이나 또 전공의들이나 또 의사단체들의 입장은 지금 정부에 굴복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강대강 충돌이 결국 일어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양보를 하라, 특히 의료계에 양보를 하라, 이거는 벌써 3월쯤부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의 사설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거는 이미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방송 패널들도 역시 의사단체, 의료계를 좀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요. 많은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사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도 일방적으로 국민 정서랄까 정부의 뭐 정책 의지에 조금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뭐 좋게 이야기하면 본인의 소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15일 날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현실성이 떨어져요. 이게 저게 가능하겠느냐. 제가 봐도, 문의 아닌 제가 봐도 저거는 실현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 또 그 말하는 그 논리에 어떤 결함,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의대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그 미안한 마음, 또 이번 사태가 있게 된 이런 데 대한 뭐 이 절절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뭐 유감이나 사과의 이런 느낌이 전혀 묻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사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할 테니 너가 와서 우리하고 이야기하자.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야기하는 거는 벌써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고 아무런 울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요일 날 총리가 다시 거기 뭐 무슨 뭐 대책회의라는 거 있죠. 거기서 뭐 모두 발언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총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울림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와서 굴복해라. 너가 뭐 이게 다 끝난 일 너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뭐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파급 효과가 있다든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언론이나 또 정부의 조치나 아무런 해결책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그 정책의 이번 그 의료 대란의 그 과정을 보면 정부가 막무가내로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뭐 사태를 되돌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화하자. 대화가 아니죠, 물론. 예,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굴복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 그 정부가 이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4대 패키지라든지 이런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서는요, 의료계를 한마디로 거지 취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책 추진 때는 완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비 취급을 했죠. 명령, 명령, 명령. 그런 식으로 명령, 명령, 명령한다고 정책이 스며들겠습니까? 어제 그 저녁에 아래 저녁입니까? 비가 좀 세게 왔죠. 근데 비가 단시간에 세게 그렇게 와가지고는 땅에 물이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그 지표면에서 그냥 물이 흘러갈 뿐이거든요. 그래, 강수량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흘러가 버리니까.
정책이라는 것도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젖어 들어가야 이게 정책이 성공을 하는 거지. 지금 장대비처럼 막 쏟아붓고 명령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위협 협박을 해가지고는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의대 정원이 끝나고 난 뒤에 이거 지금 정부의 대응을 보면요, 이거는 사탕발림 내지는 의료계를 좀 바보 취급하는 그런 좀 인상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말을 해도 말이 그 논리가 맞아 들어가야지. 대화하자 하면서 대화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바보한테 바보들을 취급하는 거지. 그게 그 정부의 올바른 대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언론까지 그 같은 스탠스를 취하니까 이게 아무런 대책 없이 교착 상태가 지금 거듭되다가 이제 드디어 충돌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그 지금 사태가 만약 계속 이 그 형태로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파탄이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파탄은 의료계의 피해가 아니라 국민의 심각한 피해로 돌아오고 국가 재정의 심각한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 또 저희 생각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 재정, 그 다음에 또 교육 시스템, 또 그 의료 체계 전체에 그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지금까지 그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평가를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가 말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봐도 잘된 정치는 한 20%, 30%에 불과하고 못된 정치는 70%, 80%인 게 저의 인생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함부로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정치의 그 메커니즘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뭐고 하면 정치인들이 천국을 만들려고 자기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결국은 지옥을 만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나라의 정치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근년의 정치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 결국은 지옥을 연출시키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요, 최저임금 제도도 그게 그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 균형과 조화를 못 이루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지금처럼 그 근로자층하고 자영업자층을 완전히 양쪽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균형과 조화를 벗어났다,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지옥도가 연출이 되더라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또 한 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발전하니까 인권을 중시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가 되겠죠. 근데 이 인권의 그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회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진짜 괴상한 나라가 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거 만들다가 결국은 교단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사명감이나 열의를 느끼고 교육에 나서는 사람이 뭐 거의 없어졌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 인권 강조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정책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우리 군대에도요, 인권을 너무 중시를 해버리면 군대의 기본 조직이 무너져요. 그 부분이 너무 경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들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이런 데 대한 어떤 방종적인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찰이 힘을 한 개도 못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 곳곳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김명수 법원의 뭐 워라밸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워라밸까지 하면 그거는 신의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소송 당사자들은 지옥으로 밀어 넣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는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디기 힘든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윤 정부가 의료계라는 이 정상적으로 겨우 돌아가는 이 분야마저 지금 비정상으로 지옥으로 만들라고 말하자면 정책을 너무 과격하고 급격하게, 그 다음에 조화와 균형을 잃은 정책을 펴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 망해가는 길에 하나 더 요인을 더 보태준 거다. 그 요인이 보통 큰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번에 의대 정원이나 4대 패키지 정책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건강보험의 파탄을 지금 더 앞당기게 될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는 28년에 건강보험 뭐 기금이 뭐 고갈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 26년에 고갈된다, 지금 극하는 형국이 아닙니까? 아마 뭐 곧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는 게 필수 의료를 살리고 지방 의료를 살린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필수 의료가 살리는 게 아니고 사라지게 되고, 그래 이제 아무도 수술 못 받는다는 겁니다. 수술 못 받아요. 이제 요즘 뭐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아프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프면 안 된다.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프면 개인이 파산을 해요. 그런 의료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비 때문에 파산했다는 소리 저는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나라를 영국처럼 만들거나 미국처럼 만들거나, 영국에서도 1년에 진료를 못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진료 순서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를 공연히 손을 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형국으로 그런 형국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사태에 대한 뭐 정치적인 평가, 사회적인 평가를 하고 우리가 대책을 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저는 5분의 의료 대란이 일단 윤석열 정부의 소탐 대실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앞으로 3년 국정을 해야 될 시간이 남았는데, 그 국정이 일모도원의 정말로 캄캄한
암흑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이번 사태를 보면요, 제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이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냥 멀리서 쳐다보면 피해자가 수도 없이 지금 속출을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의대생, 올해 입학한 의대생은 의대 입학해가 수업 한 번도 못 받아봤잖아요. 유급할 지금 형편 아닙니까? 전공의들, 국가고시 못 치게 되죠. 인턴 시험 못 치게 되죠. 그 다음에 전공의 시험 못 치게 되죠. 이 사람들의 인생 손실도 지금 심각하죠. 그럼 의사 집단은 이번 그 4대 패키지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의사 집단의 현실을 모르고 대책을 씌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그 심각한 폐해만 낳을 것이라 하는 이런 부분적인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집단 피해자죠. 그 다음에 환자 집단 지금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피해자죠. 간호사는 나이팅게일이 아니고 웨이팅게일이 됐다고 지금 스스로 냉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장을 못 구한대요. 병원이 파산하는 판이니까 이 사람들 피해자죠. 그 이외의 보건직 집단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병원 집단, 지금 큰 병원, 작은 병원, 중간 병원 중에서 좀 이 사태와 관련된 데는 전부 다 지금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죠? 그 이외에 그 이공계 대학의 학생들이나 교수들, 그 사람들의 동료, 이런 것들하고 교육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들도 저는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 하나하나가 서로 주장이 충돌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거는 한 개도 없다는 거죠.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태는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유일한 가해자는 정부다. 이번 사태의 유일한 가해자는 정부라는 겁니다. 이 많은 피해자들을 낳는 주체는 바로 정부라는 겁니다. 그 정당성 없는 절차성을 위반하고 우리의 관습을 위반하고 관례를 위반해가 만드는 잘못된 권력 행사 때문에 이런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 권력은 통합하는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소통하는 권력입니다. 통합의 주체가 되고 소통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정책을 설득을 하고 정착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이번 이 의료 대란 내지는 의대 증원 사태에서 정부는 권력의 통합을 꾀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의견의 통합을 말하는 거죠. 의견의 소통도 전혀 안 했습니다. 거지 취급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권력의 어떤 칼만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법적인 명령과 강제에 의해서만 이 정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책임 또는 비판의 그 표적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언론이나 정부는 자꾸 그 의사단체들한테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잘못된 방법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제 사건이 일단락돼서는 우리한테 굴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 죽은 사람한테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좀 수긍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 소탐대실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에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의대 정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사회 모든 부분에서 주름이 가고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의 그 불만과 불편을 지금 노출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졌죠. 또 선거에서 지니까 정부의 권위가 무너졌죠. 또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졌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왔다는 겁니다. 이 의대 정원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라는 이 사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이 잘못된 정책 하나를 진행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파장이 수도 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동해유전 이야기가 나왔죠. 허겁지겁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도가 형편없죠. 60%가 안 믿는데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정부가 말하자면 그 이상한 짓을 자꾸 벌이면요, 그때부터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올바른 일을 해도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다녀왔죠. 중앙아시아 다녀온 그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 이유 1번이 외교를 잘한다거든요. 요번 여론조사에서는 13%로 1등이었어요. 근데 외교 잘한다 하는 거, 그거 진짜 공허한 거거든요. 그거는 공허한 겁니다. 다른 거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나라의 제일 소중한 게 뭐냐고 현자한테 물었을 때, 예를 들면 병력을 군사를 잃는 거는 뭐 조금 잃는 기고, 땅을 잃는 거는 그보다 좀 많이 잃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그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국가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신뢰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쭉 한번 보세요. 엑스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쭉 보면 정부에는 지금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해야 되겠습니까? 소탐대실, 소탐했는데 작은 것도 지금 성취를 못하고 작은 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만 더 커지고, 대실, 국가의 신뢰를, 정부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신뢰를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의료계하고 맨날 싸움하고, 지난번에는 야당하고 맨날 싸움하는 것만 해도 정부가 힘이 들었는데 의료계까지 양쪽으로 싸우려고 하니 정부가 남은 힘이 있겠습니까? 민생이 표류하게 되겠죠. 이거 소탐대실 아니고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의료 대란 일으킨 것 말고 사람들의 기억에 안 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안 이슈가 지금 4개월째 아닙니까? 5개월, 6개월 갈 겁니다.
5개월, 6개월 가버리면 윤석열 입고 의료대란 말고는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소탐 대실이잖아요. 참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해야 되느냐?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대부분의 의견서 내가 의대 정원부터 풀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제안한 게 내각 총사퇴라든지 부분 개각이라든지 또는 비서진 개각을 통해 가지고 이 사태를 원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인 뭐 공학을 한번 사용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이 사과하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사실 그게 훨씬 더 속 시원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민을 한번 감동시키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의 신뢰의 위기를 회복할 방법이 저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정부의 편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의료 대란을 방치하고 있으면 이 신뢰의 위기는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지금은 뭐 38대 48 이카지만 나중에 되면 정부 책임 70%, 뭐 의료계 책임 30%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결코 정부의 편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 조정 다 했으니까 사태가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의료계나 여타 그 상황들을 보면 그분들은 3월 이후에 아무데도 돌아갈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요새 하는 말로 있죠. 자기가 뭐 산 병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말하자면 자기 변명 또는 어떤 정부라 하는 방패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와가지고 솔직히 고백하고 이 신뢰의 위기를 돌파할 어떤 결단, 용기, 이거를 안 보여주고는 앞으로 3년에 아무런 미래가 없다. 미래가 캄캄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뭐 저 개인의 이야기지만 한번 정부의 그 머리 있는 좋은 엘리트 분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그 맨날 묵고 놀고 있는 국힘 의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좋은 결말이 조속히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